국가정보원 관련 화제에 대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은폐하기 위해 화재를 일으켰다느니 특정 국가가 개입되었다던가 심지어 정부가 불리한 정보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불을 냈다는 등 온갖 음모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사는 당연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유포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를 넘는 가짜뉴스의 유포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되든 말든 문제 해결이야 되든 말든 오로지 정치적 관심 끌기와 공세에만 눈이 어두워버리는 무책임한 가짜뉴스 유포와 선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런 무책임한 정치 행태에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국민의 불안을 틈탄 야당 국회의원들이 얼토당토하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어서 정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 때 결정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두고 벼랑간 이번 화재와 근거도 없이 연계시켜 막아야 한다고 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해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심지어 뜬금없이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억지를 부리면서 정부 여당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 시스템 마비는 22년 카카오 화재 사고 이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군데로 흩어진 국가 정보 시스템을 공주로 백업하기로 한 작업은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연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출범한 지 100일이 겨우 넘은 이재명 정부에게 탓을 하면서 책임을 묻고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지난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굳이 그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껏 아무것도 하지 않아 놓고서 이제 와서 시비를 거는 모습이 무책임하고 꼴사나울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구 탓을 하기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사고 당시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진솔하게 송구스럽다라며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희도 같은 태도로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야당은 가짜뉴스의 유포를 중단하고 정치 공세도 중단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미국의 3,500억 불 현금 선불 요구로 교착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측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고율의 품목 관세를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환 보유고가 일본에 비해 약 4천억 불에 못 미치는 정도로 일본에 비해서 3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 경쟁력 또 첨단 제조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외환 현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그런 요구는 동맹에 대한 상호 호혜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그런 상호 간의 협상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러한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미 관세 협상이 조속히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에 최대한 윈윈할 수 있는 다른 대안, 다른 거래 형식으로 모색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신규 원전 건설은 그 제작이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가성비 면에서도 그렇고 제조 기술 면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넘어설 수 있는 나라가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의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스카에서도 얘기했지만 미 해군은 낡은 군함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신속하게 군함 건조에 협조할 수 있는 나라는 가성비 등을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한국 조선업의 지원이 기묘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투자 이후에 수익 배분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필요하겠지만 최고의 기술로 가성비 있게 이러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것을 거래를 할 때 외환 거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대규모 거래에 따른 대가를 결국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 외에도 동맹국 사이에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거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자나 4자 거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 거래들을 함께 모색해서 대한민국의 외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대안적 거래를 잘 모색해서 이 협상이 잘 해결돼서 윈윈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